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직도 많이 조금 부어있죠. 근데 또 강좌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또 풀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저녁 때 그 녹화를 할까 했는데 너무 소리가 안 나와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래도 조금 풀렸습니다. 아마 강의하는 중간에 많이 조금 좋아질 거고, 몸에 큰 이상은 없는데 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 지나가는 길에 그 댓글 다신 그 회원님 한 분이 결국은 아침에 재밌어서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의 본말을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맞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글자에 보면은 즉근도일이라 그랬죠. 지소선우면 즉근도일이라. 지소선우를 아는 것이 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표현 자체를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 가까울 근자, 그 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전에 그 10장 5번째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에 이르기를 은나라가 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능히 하늘의 뜻에 했더니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 삼아야 된다. 이 감자는 거울 감자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 준명, 그러니까 커다란 하늘이 준 명은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니, 그것은 뭐냐면은 항상 변할 수가 있죠. 이거는 꼭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 가문이 뭐 요즘에는 막 경제로 인해서 파산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뭐 꼭 경제적인 걸 떠나가지고서 다른 어떤 문제로 해서도 집안이 무너질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 백성을 무리를 얻으면은 나라를 얻고 무리를 잃게 되면 나라를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는 말할 도자. 시는 문항편이다. 사는 중이다. 배는 배다. 말하자면 상제에 짝한다는 것은 말하자면은 천하의 인군이 되어서 상제에 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그 해석들은 그러면 별 큰 적용 없어요. 그냥 본문만 해석하면은 요 주자의 해석들은 앞에 글에서 이미 중요한 뜻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그냥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감은 시하라, 주는 대하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기 어려운 것이다. 도는 언냐라, 시를 인용해서 이것을 말하여서 윗글의 양절의 뜻을 결합시킨 것이다. 천하를 둔 자는 능히 이 마음을 가지고서 잃지 않는다면 혈구로서 백성과 더불어, 그러니까 여민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것이, 같이 하는 자가 자불능이, 이런 표현도 관용적으로 쓰는 말에 잘 써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칠 수가 없게 된다. 멈출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해도 어떤 그 속도가 붙으면은 그 공부 내 자신이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요. 자, 우리가 비행기가 뜯기가 어렵지. 비행기가 한번 고공에 떠서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는 그냥 가요. 어느 정도는. 그게 자불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불능의 상태, 멈출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이니 본말의 상문의 그것을 근본에서 말한 것이다. 자, 그러나 현대뿐만 아니라 현실은 어떻죠? 재물이 본이죠. 덕은 말이고. 그러나 덕이 중요하다. 재물이 중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본 말을 완전히 너무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덕이 따로 있고 재물이 따로 있다. 덕이 중요한 거고 재물은 하찮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그 강조를 했지만 절대라는 말은 조금 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나 그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옛날에는 덕만 중요했다 이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그 재물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에 손상이 되지 않게 관리하는 자세, 그게 바로 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글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재물을 동양 철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재물을 한찮게 여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산업공상의 질서가 너무나 구별돼 가지고서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상업하는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물에 대해서 무심적으로 부끄럽게 여겼어요. 수치를 느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을 뒤로 하고 말을 앞으로 삼게 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 악의다툼을 베풀게 되는 거다. 악의다툼을 일으키는 거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윗사람은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오로지 자기가 재물을 다 취하고 재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든가 이러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심하게 되면은 난이 일어나는 거죠. 난리가 발생되는 거죠. 인구는 그래서 여기서는 인군을 기준으로 생각해요. 인군이 덕으로서 바깥으로 여기고 재물로서 내로 삼게 되면은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 겁박해서 뺏는 그 가르침을 피는 것이다. 재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도 주자가 그랬죠. 재물이라고 해서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욕구를 억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능히 혈구 올바른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만이 전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백성 또한 일어난다. 난리를 일으키는 거죠. 난리가 나서 다투어서 뺏으려고 하게 된다. 요 간단한 글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실들이죠. 그런 거로 재물이 모이면은 한 사람이 윗사람이 지도자가 재물을 자기만이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죠. 국가에서 재물이 모이는 거는
언젠가는 백성들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저기라든가 모든 각 지역이라든가 어떤 그 분과에 대해서 돈을 배분해주고 연말에 우리는 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옛 고대 사회에서는 오로지 자기네들만이 계층만이 쓰기 위해서 모은다든가 그러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러니까 돈을 재물을 합리적으로 베풀게 되면은 백성들은 모이게 된다. 외본 내 말 안 고로 재물이 모이고 쟁민 시타랑으로 백성이 흩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와 반대가 되면 덕이 있음에 사람이 있게 된다. 덕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유덕이면 필요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덕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덕을 하나의 그 모든 합리적인 일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품성을 지킨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무슨 뭐 허령굴매하야 이구중리 음마사람 해석학적으로 그 뜻은 주자의 말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근원적으로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학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뜻과 너무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해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말이 거칠게 나가면은 또 거칠게 들어오고 재물이 거칠게 들어오면은 또한 거칠게 나간다. 이거 뺏는 거죠. 재물을 빼앗아서 둘이 그 수입으로 잡으면 또한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요 언페이 줄자리 역페이.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기 위해서 요 말을 앞에다가 먼저 한 거죠. 나가는 말이 고와야 들어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것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들어가지고서 말하고 싶은 것은 화폐 입자는 역폐의 줄이다. 요거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역은 패는 역냐라. 이것은 말의 출입으로서 재화의 출입을 밝힌 것이다. 그 성근호도 아래로부터 여기까지 모두 재화로 인해서 등이 혈구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자가 혈구를 했느냐 못했는 자의 그 득실을 밝히는 것이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다 읽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역사의 어떤 그 국가의 흥망성쇠를 보면은 거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앞으로 논어라든가 맹자를 공부하면서 재물이라든가 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소인놈들의 어떠한 이 취하는 바다 소인들은 군자는 이것을 취하지 않고 군자는 의의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의와 리를 그렇게 지나치게 나누어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가급적이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리라고 하는 거는 강고에 가로되 유명한 부르상이라니 앞에서도 준명한 불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개념이죠. 하늘의 뜻은 부르상 정해진 게 없다 이 소리죠. 정해진 게 없다 부르상.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무려 한 4,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거의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정해지지 않냐? 착하면은 1,000명을 얻고 착하지 못하면 잃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에 대한 이거 해석이에요. 일종. 간단하잖아요. 그죠? 참 정말 유명한 부상이다. 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은 국가의 그 흥망성쇠를 기록한 글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들 유명한 부르상에는 이것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쓰여진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의감의운이다. 의감의운이다. 마땅히 은나라를 거울 삼아서 보여야 된다. 이것도 다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초소에 가로되 조나라는 보물을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사람을 보배로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초소는 초나라 말이니 초나라 역사책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사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나라 임금하고 서로 대답하는데, 아유, 초나라에 옥으로 만든 뭐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나라 왕이 우리나라는 그 옥으로 만든 금은 옥으로 만든 것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어떠한 세 사람의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 선한 사람, 세 사람, 3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나라의 보배다. 이런 뜻이에요. 예. 구범이 가로되 여기서 망인은 뭐냐면은 망명을 말해요. 망명. 요즘 말로 망명한 사람. 예. 근데 원래는 구범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대부인데, 진나라 훗날 문공이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필하면서 선생이면서 보필하면서 19년 동안 망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공이 진나라에 있을 때, 예, 진나라 목공이 지금 자네 본국에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나라를 얻는 것도 이런 상황이고 나라를 잃는 것도 이런 상황이니 그대는 빨리 마음가짐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거기 얘기 단공편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조문을 왔어요. 진목공이 문공한테 조문을 사람을 보낸 거예요. 신하를 보낸 거예요. 위로하면서. 그럴 때 그것을 이제 듣고서 얘기를 했더니 구범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망명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여기서는 원래 그 조문에서는 상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은 사람. 여기서는 또 부모를 잃은 사람. 부모가 죽은 사람을 여기서는 망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부모를 잃은 사람은 나라를 얻는 것으로서 보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보배로 여긴다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록에 이렇게 써있다 그래서 이때 초나라의 임금 구범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진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은 약간 이런 구범 같은 사람은 겉모술수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겉모술수에 뛰어나고 정당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옳은 말이라면 그 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죠. 어떤 나쁜 사람이 기준에 있을 때 부도덕한 사람이 올바른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그 말도 취하지 않잖아요. 저 새끼 저 나쁜 놈인데 무슨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안 그래. 물론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 이런 사람들 마음속은 구범이나 문공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완전히 이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예.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이복 동생하고 권력 다툼해가지고 죽이고 패자가 돼요. 패권을 취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춘추 시대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망인은 여기서 문공이 당시에 공자가 되어가지고서 출망해서 망명 중에 있어서 외지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거치다가 이때 이 말을 했을 때는 진나라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요 진나라에 있었을 때요. 여기서도 그 망명 중인 사람 이런 소리죠. 이때 상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의 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것이다. 이는 애안이 일이 당궁편에 보인다. 이 양절은 또한 외부 내마 하나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진서라고 돼 있죠? 요거 맹서할 써 있죠? 서전 맨 끝에 가면은 진서편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전 그때 가서 물론 얘기를 하겠지만 서전의 맨 끝에 진나라 글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이게 바로 진나라 아까 말한 전시 앞에 말한 진나라 목공이 전쟁에 그러니까 그 진나라 이게 또 이름이 같은 이 진나라하고 이때 이 진나라 이때 진나라에서 이때 이제 망인 그 망명 중에 있었던 그 누구죠? 문공이 여기에 망명 중에 있었어요. 이 진나라에. 근데 원래 이 나라 사람이죠. 이 동생이 이제 진나라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 문공의 동생 이복 동생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우가 돼 있었는데 아마 이 동생이 죽고 나서 이 아들인가의 이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진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목공이 이 진나라의 간계에 빠져가지고 군사를 동원해가지고서 탐을 내다가 결국은 전쟁이 져요. 그때 많은 신하들, 어진 신하들이 이거는 가면 안 된다, 미끼다 했는데 목공이 전쟁을 벌이다가 참패를 해가지고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이겼더라면은 진나라 목공이 패권을 질 수가 있는 기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진목공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200년 정도 지나간 뒤에 진나라 효공에 의해 가지고서 그때 효공이 상황을 책사로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완전히 변법을 쓰고 나서 패권을 주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 자, 만약 한 신하가 단단하고 강단이 있어가지고 다른 재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휴유였는데 단단한데 이렇게 두 번 쓰면 형용사라 그랬죠. 자, 이게 재밌는 거래요. 마치 무엇인가를 용납하는 것 같다. 무엇인가를 용납하는 것 같다. 무엇이든지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어느 건 용납하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용납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은 배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도 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휴휴라고 하는 거예요. 관대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며 다른 사람의 언성, 요거는 재능이라고 그러 이것은 품성이죠. 품성. 자, 요것도 왜 둘로 나눴을까요? 어떤 사람은 품성은 고약해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국가를 위해서는, 회사를 위해서는 그런 사람도 써야 돼요. 착한 사람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품성이 착한 사람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로 좋아해. 좋아하는 거예요. 불체 뭐뭐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씨 저기 굉장히 능력이 있네.
아무개시, 품성이 굉장히 온순하네. 이런 것을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실질적으로 능히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높은 벼슬에 가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 자손과 백성들, 자, 요것도 머리가 검을 자거든요.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머리가 검잖아요. 예. 우리 자손과 여민을 보존한다 하니. 자, 여기에서도 글 쓸 때 이 아자가 뭐죠? 우리 자손과 여민. 요거 왜 이런 거 쓰느냐? 친밀지사라 그래. 친밀지사. 자, 제가 우리 글을 쓸 때 이렇게 의학이라는 말 쓰지 않고 오의라고 썼잖아요. 오의. 우리 의학. 똑같은 뜻이에요. 네. 우리 백성들을 보존한다 이런 소리죠. 또한 오히려 또한 이익이 있을진저. 여기서도 이라는 말 썼잖아요. 예. 국가의 여러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쓰면은. 예. 요게 보면은 이가 나쁩니까? 여기다 이라고 썼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재능이 있는 것을 속으로서 미워함으로써 질투하고 어떤 사람이 성품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꺼려요. 아이 새끼 지만 잘났나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백성들과 소통하지 못하게 시키면 이거는 진실로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니 또한 위태로울 진저. 아주 참 멋진 글이죠. 그리고 여기 읽으시는 건 누구죠?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재상이죠. 재상은 이러한 자기 자신은 덕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품성을 지니고 있어야지만이 재물이 모이게 되고 그 재물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전달이 또 될 수 있는 거죠. 진서는 주서다. 주서 맨 끝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전이 하운주 시대에 그러면 이 진서가 주나라 그 서전의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왜인가? 이게 약간 미스터리죠. 왜냐면은 중국 전통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나라는 약간 그 주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전통적인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훗날 누군가가 훗날 진나라가 패권을 쥐었을 때 이 진나라를 자기 선조의 글을 서전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성이란 모습이요, 어는 아름다운 선비요, 품성이 아름답다는 거죠. 성은 요즘 말하면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상은 바라다, 석이라고 하는 건 바라다 이 소리죠. 모는 꺼리는 거, 싫어하는 거, 위는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거, 태는 위태로움. 이거 참 멋진 글이에요, 여러분. 몇 번 읽어보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자, 여기도 이야를 좀 이어야 이런 소리예요.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박유지라고 뭐냐면은 일을 시켰는데 일 처리가 나빴어요. 그리고 무언가 뒤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든가 또는 권력 다툼에 발생이 됐다든가 이럴 때는 그 사람을 추방하다 이 소리예요. 오직 어진 사람 말이 사람을 추방할 수가 있다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에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물리쳐서 중국과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일러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만이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다. 예. 종교식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현실적인 얘기죠. 예.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거. 순임금도 그렇게 했어요. 예. 순임금이 권력을 쥐었을 때 천자가 됐을 때 요임금 신하들 가운데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건 훗날 제가 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순임금이 되자마자 권력 다투면서 패했던 사람들 말썽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내쫓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나온 뜻이에요.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치는 거다. 말하자면 이 모질진 사람이 있어서 어진 사람을 방해하고 나라에 해가 되면 어진 사람은 반드시 심히 미워해서 통렬히 끊어버리나니 이것은 지공무사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 지공무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명덕을 공부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허령불매와 이구증증 만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심이 없는 사람, 네, 이와 같은 일에 처리했을 때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아는 거. 국가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명덕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호의의 정, 좋아하고 미워하는 발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와 같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네. 근데 이제 현대는 관리도 다 시험을 통해서 뽑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을 추천해서 뽑고 과거 시험도 결국은 수나라 때 수나라 때 형성이 된 그 전엔 전부 다 문벌 위주라든가 추천이 있어 쓴 거거든요. 추천이 정말 좋은 뜻이죠, 원래는. 그러나 그래도 뭐 되죠? 그 패단도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진 사람을 보고도 청거하지 아니하며 청거하되 능히 빨리 하지 않으며 이것은 태만한 것이다. 어질지 불선한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물리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나쁜 놈인데 왜 물리치지 않았을까요? 또 물리쳤는데 능히 먼대로 추방하지 않는 것은 과오다. 이런 사람들은 물리치지 못한 거는 임금한테 충성을 임금한테 아부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좀먹는 물인데 자기한테 잘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잘 이해를 하고 자기의 뜻을 뒤에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못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가 누구든지 간신이죠. 간신이 나쁜 자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아부자라는 사람이 출세하는 이유가 임금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차마 어진 신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충신들이나 어진 신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면은 기분 더럽게 나쁘죠. 저놈이 자기는 저기 아무개 궁녀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벌써 간신들은 눈치껏 딱 차려가지고 이쁜 여자들 다 갖다가 하고 재물 다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다 갖다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충신 우리가 많이 그랬죠. 충신이고 어진 사람들 평생 공궁에 시달려요. 바른 말 하니까. 기분 더럽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친구지간에도 바른 말을 해보세요. 기분 좋나. 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죠, 여러분. 우리가 경서를 읽을 때는 말은 쉬워요. 그러나 역사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누가 제 옆에서 아이고 한영이 형 정말 멋있어요, 좋아요. 그래 보세요. 그냥 홀라당 넘어가죠. 명은 정씨가 마땅히 만이라고 하고 정자는 마땅히 태라고 하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다. 자세하지 않다.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봤을 때 원래는 조문에 그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명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자는 그 애호할 바를 알지만은 능히 다 하지 못했다. 애호 도리를 다 하지 못했으니 요게 재미있는 말이에요. 요거 어떻게 해석되죠? 군자의 미인자야가 군자는 보편적으로 인을 뜻하잖아요. 군자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군자이면서 아직은 인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그랬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은 전적으로 애호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군자 가운데도 저 사람 기본적으로 군자인데 아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군자이오도 군자인데 아직은 어질지 못한 경우이다 이런 소리예요. 네. 아직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신하의 간청에 의해 가지고서 간신들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멀리 내쫓지 못하죠. 왜? 조금 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조금 잠잠해져 다시 옆에다 앉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가 사는 게 즐거우니까. 예. 그 강의를 조금 이제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풀렸네요. 여러분